여러분은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내쫓아야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출신 조지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곤 해요.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20대는 불행의 연속이었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소방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지역신문에 날 정도로 큰 화제를 진압한 부모님께서는 인터뷰를 할 만큼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언제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네요. 물론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척이나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저 역시도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네요. 하지만 막상 소방관이란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방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막연히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주는 겉모습에 끌려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앞섰죠. 부모님에게는 죄송하기도 부끄럽기도 했어요. 보란듯이 소방관이 될 것이라 큰 소리를 쳤으면서 정작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자신이 꿈꾸던 꿈과 멀어질 때면 사람들은 큰 상실감에 빠진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릴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네요. 동료분들에게 부모님이 화재 현장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침만은 꼭 함께 해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돌아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에 돌아오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뒤늦게 찾아온 부모님의 빈자리는 20대 초반이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들더군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오래도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대학교 친구이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혹여 제가 끼니라도 걸을까 매일 점심때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손수 배달을 해주었죠. 꾸준히 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보살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서서히 몸을 짓누르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요. 연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며 사랑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적어주었을 때는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비록 단순한 사무직원으로 아주 작은 회사에 붙었을 뿐이지만 크게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는 남편 덕분에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하며 제일 좋았던 점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국적이 다른 만큼 저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네요. 취업 비자의 만료가 가까워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나날을 꿈꾸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저에게 남편의 부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있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미국에서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담담한 척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이런 순간 남편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어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죠.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남편과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결정이라며 한국행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철없이 결정했다면서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잃은 제가 외로움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결혼도 한국행도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움을 느낀 것도 한 번의 고민 없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모두 맞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시카고의 생활을 접으면서까지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한 것 역시도 남편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요.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비자 발급과 이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비행기에 오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해오더군요. 자신을 믿고 한국행을 결정한 만큼 잘해주겠다면서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만 믿고 한국으로 향하는 제가 무척이나 걱정된 모양이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후 시카고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터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설레기까지 했네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과 헤어질 걱정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히기도 한 만큼 기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굳이 걱정거리를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시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유독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는 민족애가 강하다 보니 외국인인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과 교류를 한 사람이었다면 그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제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마음을 토닥여 주기까지 하셨고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분들이라면 당연히 한국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떠올리곤 하실 테지만 제가 지내게 된 남양주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시카고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던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남양주에서 카페를 차렸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양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복궁과 같은 문화유적이나 남산타워 같은 화려한 볼거리들은 없었지만 저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카고에서의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한적한 데다가 자연과 어우러진 남양주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특히나 가을만 되면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북한산의 전경은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원래 도심과 떨어진 곳들은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심 지역을 벗어난다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간단한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없다면 절대로 오갈 수가 없는 곳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주변에 마트가 없더라도 편의점을 비롯해 약국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경찰차들은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돌았기에 밤에도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한국의 편의시설이야 워낙 잘 갖추어졌다고 알려졌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민족애가 강한 한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면 차별을 하거나 무시를 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더군요. 남양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카페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혼자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몇 번이나 서울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줬음에도 워낙 길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마저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때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갔을 때도 한국인들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자 직원은 원하던 제품을 찾아줄 뿐 아니라 타입별로 제품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네요. 직원의 도움 덕분에 제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찾을 수 있었죠. 남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1시간 반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버스나 지하철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덕분에 서울로 가는 길이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카페 준비에 메뉴 개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도 서울 구경을 하라며 배려해준 남편 덕분에 정말 원 없이 서울 구경을 하게 되었죠. 한국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것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사동에서 오래된 조각이나 회와 같은 예술품을 보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밖에 하지 못하는 제가 카페 일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갚지도 못할 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였네요.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 거주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남편과 제가 먹을 반찬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병간호를 해주시면서 옆에 있어주시기도 했죠. 가장 아픈 순간 매 끼니 때마다 따뜻한 죽과 약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와 늦은 밤, 귀가할 때면 걱정이 된다며 매번 차를 끌고 데리러 와주시는 시아버지의 곁에 있자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머나먼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을 통해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애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카페 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보답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카페 일을 돕게 되었고요. 카페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던 시기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테이블 정리와 청소 정도였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라는 말처럼 저 역시도 카페 일을 하며 한국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게 되더군요. 웬만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저는 3달 만에 포스기를 잡고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죠. 곧이어 포스기는 제 차지가 되기도 했어요. 자신들보다 손님을 더 잘 상대하는 저에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이의 계산대 앞에 저를 세우셨거든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뾰족했던 주변인들의 시선도 차츰차츰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덩달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었냐면서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예쁜 아이를 갖는 것 말이에요. 남편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더 대비해야 했기에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2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카페 일이 끝나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남편과는 종종 2세에 관한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남편을 쏙 빼닮은 2세가 찾아오기는커녕 하늘은 오히려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뺏어가 버렸네요. 평소 남편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했겠지만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남편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더군요.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요. 남편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잘 나질 않아요. 울다 지쳐 계속해서 실신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시부모님과 저는 서로 얼굴만 봐도 오열을 하며 남편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잘 살기 위해 악착같이 카페 운영을 하며 억지로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남편이라면 분명 자신이 없이도 잘 살길 바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3달이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 돈을 건네주시더군요. 한국의 지폐가 아닌 달러로 말이에요. 의아해 해자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시카고로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시카고로 쫓아내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계속 시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 울며불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셨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깨닫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밀어내고 있다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음에도 시카고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네요. 남편의 부재로 힘든 와중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동시에 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들을 볼 때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누리던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으로 체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카페 창가에 올려놓은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을 때는 또 어찌나 서럽던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재혼을 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지만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재혼을 바라면서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뿌리며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짧은 사무직 경험밖에 없는 제가 미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은 없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한국이었다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병원비가 상상 이상인 시카고에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영업이 끝난 약국에서 약을 타 먹을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참아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떠오르는 사람은 시부모님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펑펑 울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빌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복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공항에 도착해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팔을 벌리며 두 분의 품에 안겨 눈물 콧물을 짜내었어요.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 시부모님에게 애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남편도 없이 한국에 지내는 것보다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가는 편이 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군요. 재혼을 위해서도 시카고가 더 낫다고 여기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시부모님과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되었네요.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꼬박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재혼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질 않더라고요. 시카고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한국은 제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소중한 시부모님과 함께할 기회를 준 남편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 이상 남편이 제 곁에 없기는 하지만 저는 아마도 한국에 사는 평생 동안 남편을 그리워할 것만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남편과 함께 했을 때니까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